이번 시간에는 지브러시의 스포트라이트과 스텐실 기능을 이용해서 바위 표면에 텍스처를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작업한 바에 서 제가 약간만 더 수정을 가해 보겠는데요. 이렇게 모서리에 금이 끊긴 부분이나 이렇게 뭐 종이처럼 약간 구겨진 부분, 그런 부분에 좀 더 수정을 한번 가해 보겠습니다. 금을 좀 더 연장시키시고 쉬프트 눌러서 스무스로 한번 해주시고 칠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금을 좀 더 연장시키시고, 이런 부분은 평평하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도 이런 식으로 좀 더 바위 느낌 나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너무 딱 각져 있는 부분 약간 좀 뭉개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수정을 가해서 제가 따로 저장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요겁니다. 뭐 이전 거랑 뭐 퀄리티에 있어서 뭐 큰 차이는 없고, 어찌 보면 이게 좀 더 투박한 바위 느낌도 나는 것도 같은데, 저는 좀 더 깔끔한 느낌을 결과물을 얻고 싶어서 좀 더 작업을 많이 했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데까지 생각보다 작업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1시간 2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뭐 바위를 얼마만큼 더 파느냐에 따라서 뭐 그거는 자기 나름이지만은, 자기가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까지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스팟라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텍스처링을 해보겠습니다. 스팟라이트는 지브러시 4.0 때 생겨난 기능인데 아주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텍스처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일단 무작정 따라하기로 기능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위에 칠할 텍스처를 타일화 시켜서 준비합니다. 저는 이렇게 3장을 준비했는데요. 해상도는 최소 1024, 1024 이상으로 해서 충분히 크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고요. 참고 이미지가 요것도 그렇고, 사진에서 보듯이 바위 표면이 모두 똑같은 색이 아니고, 여기는 뭐 어두운 색도 있고 밝은 색도 있고, 여기는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죠.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제가 3장을 준비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는 어두운 색, 이 부분에 군데군데 밝은 색이 있는데, 요건 나중에 이제 스텐실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 기능을 이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몇 번만 하다 보시면 금방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텍스처에서 아까 준비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열기 하시고, 불러와졌죠? 그 중에서 하나를 클릭하시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그려져 있는 그 버튼이 있죠? Add to Spotlight인데,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에 이미지가 등록이 됩니다. 이건 끌게요. 또 다른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눌러주시면 두 번째 이미지가 등록이 되고, 전 거는 요 밑으로 밀리게 되죠. 세 번째 이미지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3개를 스포트라이트에 다 등록을 해 봤습니다. 이제 텍스처를 칠해 보겠습니다. 먼저 브러쉬를 스탠다드 브러쉬로 바꿀게요. 그리고 G Add 모드를 끄시고 RGB 모드를 켜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스포트라이트 레디어스를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서, 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약간 레디어스를 키워주시고, 페인트를 눌러주신 다음에, 그럼 이렇게 분홍색으로 바가 생기죠. 이 상태에서 G 키를 눌러서 감춰주신 다음에 칠하면 됩니다. 레이지 마우스 끌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 화면에서 본 화면의 방향에 이 노멀한 방향으로 좌표로 이 텍스처가 칠해지게 됩니다. 그대로 칠해지게 되죠. 이렇게. 예, 간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칠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른 이미지도 칠해 볼게요. G 키를 눌러서 다시 보이게 하신 다음에 이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빨간 테두리가 생겼죠. 그 상태에서 이 키 타일 실렉티드 요걸 누르시면은 요 좀 전에 선택한 이미지가 여기 제일 크게 확대돼서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G 키를 눌러서 감춰주시고 그냥 칠하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칠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 밝은 이미지를 밝은 텍스처를 칠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걸 선택하시고 역시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선택이 됐죠. 이렇게 칠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인터페이스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인트는 최초에 칠할 적에 한번 클릭해 주시는 거고요. 자, 로테이트는 이미지를 돌려주는 거, 스케일은 이미지의 크기, 잡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가 다 그래요. 핀 스포트라이트는 포토샵 도장 툴 중에 얼라인드와 논 얼라인드 모드가 있죠. 이게 선택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칠했을 적에 칠하다가 띄었다가 다시 칠하면은 칠해도 이 이미지 이 투영된 그대로 이미지가 칠해지는데 만약에 핀 스포트라이트가 선택이 돼 있으면은 최초에 이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초에 클릭한 부분 그 이미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칠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마치 포토샵의 논 얼라인드 툴처럼 이런 식으로 좀 더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한번 칠해 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좀 특징적인 부분 요 부분 이렇게 칠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꺼져 있으면은 이렇게 칠해지는 거고요. 이렇게 뭔지 아셨죠? 스포트라이트 레디어스는 이 그냥 커서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마우스 이 칠해지는 브러쉬 사이즈는 이 스포트라이트와는 관계없고 요 드롭 사이즈 요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트라이트 레디우스는 그냥 적당한 사이즈, 너무 크지 않고 그냥 살짝 보일 수 있을 정도로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오페시티와 페이드는 이거 이미지 불투명도와 연관이 있는 건데 이것도 단지 여기에서 보여지는 어느 만큼 투명하게 보여지느냐 불투명하게 보여지느냐 그거를 결정해 주는 거지 이 바위에 직접적으로 칠해지는 이미지의 불투명도를 결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 이미지의 불투명도는 여기 RGB 인텐시티 이거와 연관되는 거지, 예, 이거와 연관된 거지 이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이 스포트라이트에 있는 이미지를 점령시키는 방법인데 한 번씩 그냥 눌러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많을 경우에는 주로 요거를 이용해서 정렬을 하게 되죠. 정렬을 하고 이렇게 끌어와서 이렇게 키우고, 자, 이거 움직일 적에 요 동그란 원 안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찍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원 바깥에다가 커서를 놓고 움직이면 이 이미지 자체가 변합니다. 프론트, 백, 이거는 뭐 여기 안에서 뭐 어떤 걸 선택해 주느냐 그거인데 그냥 눌러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게 선택되고 또 한번 누르면 요게 선택되고 굳이 필요 없는 기능입니다. 딜리트는 이 스포트라이트 이 리스트에서 이미지를 삭제해 주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지워졌죠?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이 타일 H, 타일 V는 이걸로 해볼게요. 이 이미지를 이제
이제 타일화 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도구고요. 보통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UV가 같이 변하게 되죠.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드는 별로 필요 없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리스토어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스포트라이트는 포토샵에서 같이 자체적으로 이미지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 그 기능들이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인텐시티, 휴, 세츄레이션, 컨트라스트, 네, 요 4개 버튼이죠. 그냥 한번 직접 써보시면 압니다. 이거 드래그 하시면 인텐시티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고, 색상은 포토샵의 휴, 세츄레이션 메뉴랑 똑같이 이 색상을 변화시키는 부분이고요. 세츄레이션은 이제 채도를 변화시키는 거, 컨트라스트는 명도 차이를 없애주는 거. 요 4가지. 요 리스토어는 최초에 있는 이 이미지대로 원상 복원시키는 게 리스토어입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은 이렇게 원상 복귀되죠. 여기 있는 스머지와 클론 그리고 누지, 요거는 이미지 색상이 아니라 이미지 형태를 왜곡시켜주는 툴입니다. 스머지는 눌러주시고, 포토샵의 스머지 툴이랑 같은 거고요. 이것도 리스토어로 복원시킬 수 있고, 클론은 이게 조금 사용하기가 조금 번거로운 툴이긴 한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여기다가 칠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칠하고 싶은 그 타겟 부분에 대해 해당하는 이미지를 활성화 시키시고, 여기를 활성화 시키시고, 요 가운데를 끌어서 요 주황색의 원 있죠? 원을 여기다 맞춰 주시고 클론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 부분이 복사가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기다 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이거를 여기다 칠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활성화 시켜 주시고 쭉 끌어서 간 다음에 약간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클론을 누르시고, 죄송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클론을 누르시고 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리스토어로 다 원상 복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리스토어로 원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누지는 이렇게 그냥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이미지를 좀 더 이 스머지는 막 이미지가 뿌옇게 흐려지면서 변하는 건데, 요 누지는 그렇게 되지 않고 변화시켜주는 툴입니다. 근데 다른 거와는 달리 이건 리스토어로 해서 원상 복귀 되는 게 아니라 쉬프트를 누르고 칠해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누지 누르시고 쉬프트 누르고 칠해줘야지 원상 복귀가 됩니다. 다른 툴이랑 조금 다르죠? 예. 이제 바위에다 본격적으로 텍스처를 칠해 보겠습니다. 이쪽 이미지만 키우시고 나머지는 줄일게요. 그리고 약간의 타입 값을 주시고 Shift 누르고 드래그 해서 한 요정도로 타입 값을 주시고 끄고
이거 뭐 지우고 하시고 싶으시면은 Shift G 누르고 스포트라이트를 완전히 끄시고 여기서 RGB 요 색깔을 선택하셔서 다 하얗게 칠해 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작업하셔도 됩니다. 제가 매트리얼을 플랫 컬러와 베이스 매트리얼 두 가지를 밖으로 빼놨는데 요거를 여기에는 이제 음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색깔이 지워졌는지 칠해졌는지 정확하게 구별을 못하는데 요거를 누르시면은 더 구분하기 쉽습니다. 플랫 컬러를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지워주신 다음에 제가 칠해보도록 할게요. 자, Shift G 눌러서 스포트라이트를 다시 킵니다. 자, 이제 칠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과감하게 칠합니다. 이렇게 칠해주시고 돌리시면은 여기에 텍스처가 늘어난 부분이 있죠. 이 부분도 다 보정을 해서 칠해 주셔야 됩니다. 이 화면에 노멀한 방향의 좌표로 텍스처가 칠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면이 비스듬히 눕혀지게 되면은 이렇게 길다랗게 칠해지게 되죠. 이런데도 다 칠해지면서 주의할 점이 이 상태에서 함부로 확대 축소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 칠해지는 텍스처가 해상도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확대 축소하지 마시고 화면에 일정한 크기로 해서 칠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다 칠해 주시고 먼저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다 칠해 볼게요. 이 지브러시 스포트라이트를 이용해서 칠하는 방법이 있고 흔히 보면은 맥스의 뷰포트 캔버스를 이용해서 텍스처를 많이 칠해주는데 그게 훨씬 더 간편한 방법이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이폴 위에다 칠하는 게 아니라 로우폴 위에다 칠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어떤 원하는 텍스처를 정확한 텍스처를 칠해주기에는 약간 부적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모서리에다가 나는 뭐 다른 컬러를 넣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맥스의 뷰포트 캔버스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하이폴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위치에다 칠해줄 수가 없는데 이거는 하이폴 상태에서 칠해주는 거기 때문에 더 정확한 텍스처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이게 단계가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권장해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칠했다 싶으시면은 플랫 컬러를 킨 다음에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명암이 졌기 때문에 안 칠한 부분은 쉽게 찾기가 힘든데 요걸 키면은 이렇게 군데군데 화면 부분 보이죠? 이런 부분에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이런 부분을. 텍스처가 밀린 부분도 꼼꼼하게 찾아서 칠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채색이 다 됐다 싶으면은 그때는 베이직 메테리얼로 해서 칠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이걸 키고 해볼게요. 이 부분도 칠해주시고, 꼼꼼하게 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텍스처가 밀린 부분 하나 빠짐없이 다 찾아서 칠해주셔야 돼요.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스텐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텐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스텐실은 일종의 마스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스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칠하잖아요. 이렇게 칠한 다음에 뭐 이거를 작업을 해주면은 이제 마스크가 칠해진 부분 작업이 안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네, 이 스텐실은 직접 칠해서 하는 마스크가 아니라 이미지를 투영을 시켜서 이미지 레벨 값에 따라서 마스크를 적용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알파에다가 요거를 갖다가 써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자, 요거를 스텐실로 만듭니다. 스텐실에 보면은 메이크 스텐실을 눌러야 되는데, 이 스텐실 메뉴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예, 이게 스텐실에 있지 않고 알파에 스텐실을 만드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스텐실에다 옮겨놓으면 참 편할 텐데 되게 찾기 힘들어요. 알파에 트랜스퍼에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참 불편하게 만들어 놨죠. 스텐실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텐실에서 쇼를 눌러보면은, 자, 좀 전에 만든 이미지가 이렇게 투영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자, 알파를 이걸로 변화시키고 작업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쇼를 눌러볼게요. 알파가 투영된 부분에만 작업이 이루어지죠.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스텐실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기를, 바위가 어떤 한 색깔 하나의 텍스처로 칠해졌다기보다는 이렇게 붉은 빛도 띄고 검은 빛도 띄고 이렇게 군데군데 하얀 빛도 띄고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이제 스텐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건데,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스텐실이 이미지가 두 장입니다. 하나는 요거를 밝은 부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거고, 요거는 군데군데 빨간색 다른 색깔을 넣기 위해서 준비한 스텐실입니다. 요 두 개를 일단 알파 이미지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알파의 임포트, 제가 이 밖으로 빼놨습니다. 여기서 할게요. 임포트를 누르시고,
좀 전에 준비한 스포트라이트 스텐실에 사용될 이미지 두 개를 선택하시고 불러옵니다. 먼저 빨간 부분, 군데군데 빨간 부분을 채색하기 위해서 준비한 스텐실, 그걸 이용해서 한번 빨간색 부분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파를 선택하시고 메이크 스텐실을 누릅니다. 그리고 쇼 하시면 이렇게 보이죠. 자, 이거 스텐실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스텐실 이미지를 조정할 수 있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런 인터페이스가 생겨요. 그 스케일 누르시고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무브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옮길 수가 있고요. 로테이트도 이미지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돌리는 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안 돌아가고 좀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가네요. 예. 웬만하면 이거 사용하지 마시고 무브나 스케일 이 두 개만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스케일을 약간 줄여보겠습니다. 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알파는 이제 끄셔도 돼요. 알파 껐다고 해서 스텐실이 적응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알파를 끄시고, 이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는 이 스텐실을 이제 쇼를 끄고 작업하겠습니다. 이게 쇼를 꺼도 여기는 안 보이게만 할 뿐이지 적응된 거는 똑같습니다. 스텐실이 원이 켜져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요거 가지고 작업하겠습니다. 이 다 버튼을 컨트롤 알트를 눌러서 다 여기로 옮겨 놓은 거니까 여기서 작업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텐실을 이용해서. 자, 일단 스포트라이트를 켜시고 약간 확대를 시키시고, 이 붉은 이미지를 칠해 보겠습니다. G 눌러서 감추시고, 브러쉬는 아까 칠하던 걸로 할게요. 지금 이 상태가 스텐실이 지금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칠하면은 이게 한번 막 칠해 볼게요. 군데군데 다 칠해지지 않고 군데군데만 칠해지죠. 보시면은 쇼 켰을 적에 요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 칠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이 근데 간혹 보면은 처음에 칠했을 때 제대로 칠해지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이럴 적엔 한번 칠하신 다음에 취소시키고 다시 칠하세요. 예, 그래야만 제대로 칠해질 경우가 많아요. 이게 좀 G브러쉬가 좀 버그가 많은데 그러면 좀 감안을 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칠하지 않고 이제 군데군데만 적당하게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전체 다 칠하지 말고 어떤 특정 부분만 선택해서 칠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미지가. 저는 주로 요 모서리 부분에다가 칠해 보도록 할게요.
빨간 이미지는 빨간 바위, 붉은 바위 이미지는 딱 이 정도만 칠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스텐실을 바꿔서 밝은 이미지 부분을 칠하겠습니다. 알파에서 밝은 이미지에 쓰일 밝은 이미지의 마스크로 사용될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요거를 메이크 스텐실 합니다.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조금 위치와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스케일을 조금 키울게요. 이 정도. 예, 됐고 알파는 끄시고 쇼를 눌러서 감춰주시고 스포트라이트에서 이 이미지를 칠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키울게요. 타일 값은 적용되어 있는데 네, 이 정도로 해서 쓰겠습니다. G 누르시고 이것도 역시 모서리 부분에 군데군데 이렇게 칠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이것도 역시 뭐 너무 과도하게 칠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살짝살짝 칠해 보겠습니다. 뭐 이건 굳이 안 칠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뭐 아까 제가 보여드린 뭐 이런 느낌 주고 싶다 할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주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이미지가 접히는 부분,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에서 좀 어둡게 처리하는 그런 텍스처링을 할 건데, 말하자면 일종의 오클루전 맵이죠. 이 오클루전 맵은 맥스나 엔진에서 자동적으로 줄 수 있는데 되게 천편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딱 매핑을 주는 것보다는 자기가 어떤 부분 주고 싶은 부분 주고 안 주고 싶은 부분을 생략하고 이렇게 자기가 수동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는데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동으로 한번 오클루전 맵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텐실은 끄셔도 되는데 전에 요 빨간 거 쓸 적에 사용했던 스텐실 그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알파를 바꿔볼게요. 요거 바꾸시고 요거를 메이크 스텐실 하시고 요거를 이용해서 오클루전을 칠해볼게요. 자, 쇼는 끄시고 알파 끄시고 스포트라이트에서 처음에 칠했던 요 텍스처 있죠? 요거를 활성화 시킬게요. 요걸 활성화 시키시고 오클루전 맵이 좀 어두워야 되니까 요것보다 현재 인텐시티를 좀 낮춰볼게요. 이게 인텐시티 막 낮추다 보면 이렇게 하얗게 막 일어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컨트라스트를 너무 심하게 주다 보니까는 이게 뭐 계산을 뭐 잘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막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요. 이게 실제로 칠하면 이거 그대로 칠해지게 되는데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하게 인텐시티를 조절했다면 콘트라스트를 한번 더 조절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좀 이 하얀 부분을 없앤 다음에 칠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진하게 칠하지는 않을 거니까는 리스토어를 복원시키고 인텐시티를 한 이 정도만 주겠습니다. 콘트라스트를 살짝 낮출게요.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하고 이 이미지를 칠하겠습니다. 자, G키 눌러서 감춰주시고 이런 부분 있죠? 여기다 이제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움푹 들어간 부분, 면이 접힌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좀 더 입체감, 자체적으로 좀 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칠해주는 텍스처죠, 요게.
오클루전이라는 게. 뭐 군데군데 이렇게 까맣게 딱 칠해주셔도 되고요. 실제 바위 보면은 이렇게 막 시커멓게 막 이끼가 껴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까맣게 칠해주고 싶은 부분은 칠해주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오클루전을 한번 칠해볼게요. 이 까맣게 칠해지는 부분이 면적이 좀 좁다 싶으시면은 스텐실에서 이걸 반전시키셔도 됩니다. 이게 까만 부분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반전을 시키면은 훨씬 더 까만 부분이 많죠. 이렇게 해놓고 작업하시면 더 많은 면적의 이 오클루전을 칠할 수가 있게 되죠. 쇼 끄시고 이렇게 한번 칠해볼게요. 그럼 더 많이 칠해지게 되죠. 여기다가도 칠해주시고 대략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더 자기가 칠해준다면은 더 여기서 다른 표현을 해주고 싶다면 요 위에 이끼가 낀 부분까지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제 이 스텐실을 이용해서 칠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지금 중간 바위 단계를 넘어서 이제 거대 바위 제작할 때 그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